아이디어 클럽의 박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기획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석입니다. 오늘 거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많이 오신 분도 계신데 좀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모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맛있게 치킨 한 마리 먹고 맥주도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서로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시고 좀 교류하시라고 장소를 만들었는데 실은 되게 그 아이디어 거래소 우리 지금 클럽에서 되게 역사가 좀 됐습니다. 6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정모에서 이제 술 먹은 것만 해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원래 아이디어 클럽에서 저희가 모임을 가졌던 것 중에 재밌는 것들이 한국에서 사업하시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특히 발명이나 이런 거 좀 어려운 것도 많고 정보나 그런 것도 어려운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몰라가지고 손해도 많이 보고 사기 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려워가지고 사업하다가 막히신 분도 계셨는데 예전에 참 많은 분들 간에 서로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 해결되는 것들이 참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막걸리 판매하시는 사장님은 저희 예전에 한 2008년도에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아셨다가 정말 사업 투자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지금 막걸리 공장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정말 성공 사례로 하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실패 사례도 있어서 나중에 술 먹고 싸우시다가 너랑 안 놀아 그러고 이제 그다음부터 회원한 모임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정말 6년 만에 아지트를 여기 홍대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고정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이리에 오셨던 분도 계시고 파주 거의 문산 쪽에서 모인 적도 있었고 수원 간 적도 있고 서울에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이디어 같은 거 모임 있으면은 최대한 여기서 모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모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좀 즐겁게 오셔가지고 이제 한잔 드시면서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나 발명 이런 거 하는 부분에서 제가 원래 아지트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좀 대화 나누시고 이렇게 좀 모이시다 보면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민간 부분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장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제 1월에 이렇게 모임 생겼고 또 오늘 좋은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서로 얘기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더 많이 사람과 협업 속에서 발전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기업 신오석 대표님의 즉석 덕후의 발명 발표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신오석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기계를 통해서 국내 특허 4건, 그리고 해외 특허 1건, 그리고 다수의 의장 통로까지 지금 내신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신호섭 대표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수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기업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호섭입니다. 저는 식품 연구를 맡고 있고요. 제 아내가 편의상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왔으니까 열심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이디어 트레이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업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사업인데 우리 발명하는 사람들 또 투자하는 사람들 또 엔젤로서 한번 노력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또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 공감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자리 마련하는 거 이거 참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더욱이 6년 동안 참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번듯한 아지트를 만들어 주신 거는 참 대단한 노력이라 좀 보고요. 여기 사장님하고 회사에 많은 여러분들 좀 격려하고 여러분들 돈 모으시면은 이런 기업 살려줘야 돼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섭외를 받았을 때에
걱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더욱이 뭐 연구하는 거 박사도 아니고, 저는 참 무지렁이 같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 느낀 감정하고, 참 실전에서 배양된 걸 가지고 여지껏 살아온 사람인데, 과연 내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한 분야에 진짜 전문가 뺨칠 정도로 연구를 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앞에 와서 제가 그 감히 좀 선다는 게 가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해 봤는데, 섭외를 받고 보니까 그럴수록 제가 부족하더라도 와서 좀 할 부분이 있겠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흔쾌히 섭외를 제가 수락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며칠 동안 이게 좀 타네요. 아이고. 이래서 여기 나와서 빨리 급하게. 이게 시간이 오가되면 이렇게 타는 거야. 한 거는 카타로 끊어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제가 살려야 좀 과정을 이렇게 담백하게 증거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섰으니까, 다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셔가지고 같이 공감하는 자리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그 과정은 참 오래됐어요. 제가 금년도 이제 60세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아버지가 방앗간하고 정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방앗간 사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전에는 좀 전동기도 없어요. 전에는 그 발동기라고 그래서 석유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 온동기를 돌려가면서 저희 집이 밀가루도 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내리고, 그 다음에 기름도 짜고, 떡도 만들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좀 시골에서 어렵게 하면서 이제 대학을 보내고, 대학도 그런 연구를 해서 기획과를 제가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첫 직장이 오파상이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에 이제 기계 파트에 제가 이제 담당자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뭐 조달청을 출입하는 등 이제 관청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장사하는 기법을 거기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되니까 제가 이제 돈도 조금 모아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봤죠. 그래서 첫 사업이 정만 사업 한 2, 3년 하다가 경험 미숙으로 이제 실패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재취업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두 번째 사업 시도할 때에 센서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압력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트랜스듀서라고 거리 검출해주는 그런 센서라든지, 이런 것을 맨 처음에 이제 사업에 큰 업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출기 업체, 그 다음에 압출기 업체, 거기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서 제가 한 13, 14년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됐습니다. 네, 굉장히 잘 되고, 그 돈도 한번 좀 만져봤고, 한 10몇 년 하니까 이 피로증이 있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맨날 잠동대행만 하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1등 한 10여 년 이상 하면요, 2등, 3등이 항상 추격해오는 거,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매나 이런 상거래 방법을 조금 좀 떠나서 제조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하고 이제 제조업을 하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아실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후지카 대원에서 기술 개발부에 있던 분인데, 안방나루라고 혹시 보셨어요? 옛날 곤노에 석유 집어넣고 심지어 돋으면은 이런 전열기구인데 불꽃이 펄럭펄럭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옛날 곤노는 굉장히 매웠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완전 전소에 가까운 것을 우리 친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후지카 대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부도 임박했던 회사인데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그 회사가 섰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또 하나 또 한 것은 그 다음에 저기 대웅약탕기라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초창기에 그것도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몇 가지 전열기구에서는 아주 내놓으라는 고뇌가 있었는데 이 친구 이제 도와준다고 서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엉켜가지고 뭐 한 제가 12년 전서부터는 고생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인해서 개발의 이제 어떤 안목을 좀 넓힐 수가 있었고 지금도 저는 돈은 버리고 많이 이렇게 좀 했어도 하나도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어떤 그 발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눈이 튀어졌고 항상 그 좀 자신감 충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후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그 성장 배경하고 또 사회 나와서 활동한 배경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제가 들려드리는 이유는 나와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보니까 참 온갖 가지 어려운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의 고려 요소들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두 번 다시 이제 제가 나이도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한 5년 전에 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뭐 도움도 준다고 해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 지식재산 센터를 하니까 뭐 저와 같은 사람들 도와주려고 무척 정부에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하고 대입을 해서 쫓아가 주면 그분들 인도해 주는 데 쫓아가면 진짜 사업 다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3년 정도를 연구한 이제 프로젝트를 내놨어요. 그게 이제 그 향수에 연관된 건데 향수의 툴에 대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연구를 참 저는 튼튼히 했다고 싶었는데 한 3년 후에 보니까 그 오래전에 큰 연구한 사람의 한 부분을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리사님이 햇빛 기술을 해주면 충분히 빠져나가고 할 수 있으니까 사업하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는데 제가 노를 해버렸습니다. 거꾸로.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넓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또 세상에 얼마나 지금 이게 정글입니까? 그래서 어떤 차별성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렇다고 제가 자본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지모가 축축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아깝더라도 3년이라는 세월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도 내가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다 싶어서 저는 진짜 아까워도 그걸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면 진짜 억수 고생을 하거든요. 그거 세월을 낚이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제가 가슴에 있던 걸 이제 그 변호사님한테 풀어놨어요. 내가 어렸을 때 떡집이 아들이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떡을 좀 만들고 싶은데 지금 떡이 보니까 아니더라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방앗간집 하면서 느낀 것은 떡집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쌀을 한 마를 8kg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떡이 되어 나오는 공정이요 한 12번 이렇게 거쳐 나와야 되고 쌀이 8kg가 들어가서 물을 불켜가지고 스팀 먹고 그러면 점점 무거워져요. 그런 공정을 우리 아버지는 20년 30년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떡공장에 방앗간에 이런 방앗간의 그 사장님들은 그 고생을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워낙 그냥 그 중노동이다 보니까 이 허리라든지 무릎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벌만 하면 힘들어서 이제 방앗간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렸을 때는 난 죽어도 이 식품 장사는 안 하겠다. 아버지가 하도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미역국을 먹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다시 먹었어요. 야, 이거 식품을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왜 방앗간 개념에서 사업을 할까? 이거 우리가 좀 제조업 개념으로 가면 공장으로, 플랜트로 이런 개념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보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떡을 유심히 보니까 왜 조청이나 꿀을 넣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주고 사람들이 꼭 바깥에서 조청을 찍어 먹을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조청을 넣는 기술이 그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청을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청을 찍어 먹는 줄 아는데 이 조청이 유통하기 힘듭니다. 끈적끈적 돼가지고요. 그 더러서 딱
수저도 덜어서 이렇게 옮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유통 과정 자체에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용하고 나서 이제 종제기를 그렇게 설거지하는 것도 일이 또 일이고 그러니까 아예 취급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거 그러면 조총이나 꿀을 공법을 개선해서 한번 넣어보자, 기계에다가. 그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탁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기계 전공을 했죠. 또 사회 나와서 기계 업체들에다가 납품하는 그 부속 납품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어떤 서버 개념이나 인버터 개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제가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특허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이미 한 3개나 4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또 덮어놨어요, 그 사업을. 야,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라는 거죠. 제가 그걸 하고서 6개월 동안 계속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 그런데 이게 떡이 안 나올까?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떡인데. 그래서 특허를 다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3개나 4개 정도 되는 이 조총이나 시럽을 넣는 떡 기계들의 그 특허를 검색해 보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6개월 후에 딱 머리를 쳐서 보니까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노즐에 시럽을 가압을 해가지고, 제가 이 기술적인 얘기만 해도 좀 다 알아들으시겠죠? 가압을 해가지고 이렇게 뻥 쏘면서 이 바깥으로 떡피가 들어가서 중간에 줄기 같은 거 집어넣는데, 이거를 일본 말로 말하면 쭉 진행을 하다가 펌프를 딱 스톱시켜버리면 이게 끊어지잖아요, 조청이. 그 원리예요. 그 원리를 6개월 동안 제가 의심을 안 했어요. 당연히 끊기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한 서너 개가 다 그 원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점성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시럽, 딸기 같은 잼인가요? 잼과 같은 점성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을 넣어도. 그런데 그 점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시럽의 점성은 이런 방법으로는 100% 실패합니다.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가 좀 고음을 좀 돌려, 좀 출출하신데 좀 드시면서요 얘기 좀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안한 것은 이 앞에 샷다를 다는 방법입니다. 샷다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샷다가 있더라고요. 이 앞에 지금 까만 부분이 샷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샷다가 열리면서 조총 들어가는 게 딱 멈추겠죠. 요거와 유사한 건데 지금 이 방법은 안 됩니다. 이 샷다 이렇게 넣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방법을 넣었어요. 노즐을 집어넣고 노즐을 중간중간에 탁 막아주고 열어주고 막아주고 열어주는 그 방법을 1차적으로 하고, 노즐 개폐 방법이겠죠? 셧 온오프 방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도화기 하나가 또 필요해요. 떡쌀을 저희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떡을 갈 때에 쌀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는 그 그래놀이 다 틀립니다, 입자가. 아무리 잘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떡을 찔 때에 수분 먹는 것, 그 다음에 타임 등등을 해서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롯도 단위별로 미세한 변화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A씨나 D씨 방법을 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술을 넣은 것이, 그래서 압력 센서를 저희가 끝단에다 이렇게 달아서 토출하는 부분에 달아가지고 떡살하고 조총하고의 어떤 그 동기화를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조건을 동기화시켜주기 위해서 압력 센서를 놓고 그 압력 센서에 나온 출력 가지고 모터 제어를 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 조총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면 가장 약간 취약한 부분으로 이게 압력이 몰려가지고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체의 흐름이라든지 연력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을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런 서버 제어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이게 얼렸을 때, 떡을 얼렸을 때, 그 다음에 구웠을 때 안 터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서 서울시에다 이제 제안을 했죠. 했더니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왜 그걸 어떻게 썩혔느냐는 거예요, 이 좋은 방법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지난 12월에 제가 특허 등록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제가 안심이 되고요. 받기 전까지 거절 사유가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이제 같이 다 공감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유 그냥 깝깝하더라고요. 거절이 나오니까 의회에서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특허청을 달려갔어요. 가서 거기 가보니까 그거만 또 전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 다 상담하고 어떻게 피해갈 거예요?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그분도 심사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법을 벗어나서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심사하는 사람한테도 전화해도 안 문제 없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궁금한 거는. 지금은 다 법이 다 아주 투명해서요. 그거 불법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의견 제출하고 보증하고 해서 그러면서도 주관적인 거니까 안 나오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뭐 제가 공감하니까 꼭 말씀드립니다. 이 특허를 출원도 중요하지만 출원하기 전에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좀 출원하고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무료로 그걸 가르쳐주는 과정도 지금 저기 강좌를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거 신청하셔서 무료로 할 때 신청하셔서 몇 개월이 되는 프로젝트지만 꼭 하세요. 그래서 꼭 변호사를 안 통하도 내가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변호사님은 그 바쁜데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더 깊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대드는 것이 내 거를 지킬 때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응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모르는 부분만 무료 변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만나서 하면 그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특허 기술에서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좀 드린다고 하면 저의 경우를 직접 봤을 때에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권을 남한테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덧붙여서 드린 말씀 중에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도 내가 최고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 이게 기술을 내가 획득하기 전까지 누구한테 공개도 못 하잖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현실 아닌가요? 요즘에는요 지식재산 이게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재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말 한마디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상대방은 상상으로 물건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하고 참 예지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도 잘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내일을 예측하고 얘기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벌써 성공했겠죠. 진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른 분야에 있는 분보다는 훨씬 난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측 능력도 있고. 그게 없으면 발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굉장히 기술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뭐 재무회계도 그렇고 엄청나게 속도가 지금 발전됐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 경쟁자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기업으로 이제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우리 기업 그 서문에다 한번 내가 좀 무슨 말을 쓸까 하고 연구를 하면서 전에부터 연구한 게 있어요. 우리 그 문명사의 그 발전 역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3단계로 왔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수십만 년을 농경사회로 왔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농경시대의 1차 문명이죠. 그 다음에 2차 문명이, 그 영국에서 이제 유래된 그 산업혁명, 원동기 문화가 왔잖아요. 그게 한 500년 채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쭉 오다가 1950년도에 그 정보통신 문화, PC 문화가 왔어요. 그게 지금 와가지고 우리 이제 스마트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명의 역사가 쭉 과정을 보니까 수만 년에서 수백 년, 500년,
그 다음에 PC로 인해서 이렇게 정보통신문화 온 게 제가 50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그 미국의 그 미래학자 있죠. 엘리 포플러가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그 사람 저서가 제3의 물결이라고 유명한 아마 저서인데요. 그게 그분이 추천한 것 중에 정보통신 문화에 대해서 그 기술한 그 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마 제4의 물결이 뭔가 있을 때인데 그거를 그분도 예측은 했지만 예지를 못했어요. 무슨 문명이 올지.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인류의 끝이 그 3물결까지는 인류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보면 도전을 한다고, 인류가. 뭐에 도전하면 신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저께 무슨 인간인가요? 사이보그 인간. 자기 생체 뭐 해가지고 남이 장기를 이식하는 게 아니고 장기를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뭐 몇만 건이고 일본에 몇만 건이고 우리나라는 한 건으로 저번에 사례가 발표됐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장기를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도전이죠. 어떻든 간에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좀 촉수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저는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열정을 가지고 있고 대단해요. 지금 우리 한류가 저도 텔레비 가끔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류에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이나 현대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류로 인해서 매출을 2배, 3배 신장하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은 제조 기반이 너무 무너지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살리겠다 해서 별별 그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여지에서 우리도 빨리 이제 그런 여지에서 우리가 또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기술 문제만큼은 원천적인 기술을 꼭 확보를 해서 그 원천 기술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사이에 가서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그때는 자본력이 풍부해야 되고 경영 능력이 출중해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너무 힘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원천 기술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기를 저는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에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 기계를 저희 사업이 2개거든요. 하나는 지금 쭉 말씀드린 이 떡 성형기, 시럽을 넣는 떡 성형기를 만들어서 떡을 생산을 해가지고 바깥간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떡의 특성이 냉동을 했을 때 핀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냉동했을 때에 터지지 않고, 그 다음에 구웠을 때 안 터지는 게 저희 공법의 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차별화를 가지고 저희가 이 기술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자체만 해도 특성이 있는 건데, 더 큰 이노베이션은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떡이 유통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꿀떡 여러분 다 아시죠? 동글동글해가지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설탕 집어서 녹인 거예요. 그 꿀떡은 떡피가 튜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튜브로 들어가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 셔터가 없다 보니까 설탕 가루 덜렁덜렁 들어가서 그 밑에 커터가 업돼가지고 밑에 내려오면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꼬맨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력이 당연히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 3일 굳는다든지 냉동을 시켜버리면 바로 터져서 질질 흐르니까 유통해서 전부 이게 안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악한 떡뿐만이 아니라 유통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유통을 가게 되면 시장이 확 커져버려요. 그래서 시장 분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 사업이 기술만 혁신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장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열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큰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실패 사례도 한번 잠깐 제 거는 아닌데요. 제가 떡을 하면서 관계된 일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분은 청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문양 떡볶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하우머치 아이디어인가요? 아이디어 하우머치인가요? 거기에도 나왔던 분인데 그분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어떤 경우에서 이제 실패 사례냐면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성공 사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보니까 그 문양이 농협 마크도 나오고 A면 A, B면 B 다 나오더라고요. 그거만 갈아 끼우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우리 기계도 좀 만들어서 주십사 하고 전화를 했더니 바빠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사업을 잘 되는가 보다. 근데 저는 그 아이디어 하우머치를 딱 보는 순간에 저건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 그 입찰을 가는 사람들이 뭐 6천인가 얼마에 그걸 품절 이 도매의 기능을 따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돈이 많은가 보다. 그냥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그분은 거기에 매여버린 거야. 그거 하려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빼야 되니까 죽거나 사나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을 충분히 조사를 못한 거예요, 이분이. 기계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근데 기계 아무리 맞으면 뭐하겠어요. 시장성이 없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떡국떡을 딱 잘라가지고 먹을 때 하얀데 그게 2개, 3개는 맞아요. 근데 농협 마크가 예를 들어서 잔뜩 들어간 거라면 그거 먹겠습니까?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나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그거를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쭉 뽑아가지고 퀴즈 풀이를 한 거로 해서 애들한테 말려서 그 뻥튀기를 한번 해보세요. 뻥튀기를 해서 뭔가 창출할 수 있는 걸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떡볶이 성형기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용인에 사시는 분인데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분까지 만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떡볶이 기계가 뭐 가로 세로 뭐 한 1m 채 안 돼요. 거기다가 쌀을 불려서 집어넣으면 떡볶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 역시나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 기계를 만들어서 몇 대 팔까 많이 끝나오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떡볶이 운영하는 실태가 좁은 공간에 떡볶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오뎅도 놓고 여러 가지 품목을 놨는데 바빠서요. 사다 쓰는 게 훨씬 저렴하고 표준화되니까 더 맛있습니다. 냉동된 거.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또 매여가지고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실패 사례를 들은 것은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공통 분모가 발명이나 무슨 뭔가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개발하실 때에 꼭 시장 분석을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을 또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2가지는 사업성과 같이 연결되어서 마찬가지 얘기일 텐데 시대성에 맞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싸이를 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싸이가 왜 맥혔을까? 싸이가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노래를 잘 부릅니까? 춤도 뭐 저게 아주 현란하고 멋진 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대의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심리하고 행동 생태학이라고 할까요? 그 2가지 부분을 충족을 시켜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터치 안 해주면은 요즘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싸이가 좀 현란하지 않지만 뭔가 그 행동이 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좀 클럽도 못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조금 그게 발동이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가요. 못생긴 애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보면 그 시대성에서 심리적인 것을 조금 터치해주는 부분에서 우리도 개발할 때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소비 시대가 이 대가족, 핵가족은 없습니다. 1인 소비 시대입니다. 텔레비도 혼자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그 나누는 것도 IPTV로 해서 이제 상호 정보도 주고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판이라는 거 드물어요. 소분해서 이렇게 파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지금 인류 문명이나 문화가 아주 기복이 심한 데다 고도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차원 이런 것들이 단순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기능, 복잡, 여러 가지 생일을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키워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특허 검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볼 것도 좀 다 보시고, 내가 가장 가까이 편하게 손쉽게 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깊이 연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또 꼭 당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구하는 것마다 조금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붙게 된 게 좀 저한테는 조금 불운이에요. 저는 지금 소원하는 게요, 꼭 홈런을 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홈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홈베이스를 밟아야지 득점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득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루, 딜루 하는 게 이게 소망하는 겁니다. 일루로 가야지 이루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홈베이스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그만 프로젝트라도, 조그만 길을 가다가도 부딪히는 게 있더라도 조그만 거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계속 갖고 머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나온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시켜서 거기서 또 발췌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특질적인 것을 꼭 찾아서 자기화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 역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돈 벌려면요,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면 큰 기업에다 넘기세요. 미련 없이. 근데 큰 기업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제가 창투사에 많이 노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로 듣는다고 틀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일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저게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약점이 많아요. 거기 인력이 저는 전문가 인력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전부 자료 없는 그걸 또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또 심사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은 기업이 어떤 단계를 다 넘어서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걸어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렇게 딱 분류를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또 헛다리 짚어가지고 손실 본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저히 자기가 사업 연구를 하셔가지고 품목연구소부터 그 다음에 시장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까지, 이게 삼위일체가 안 되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뜸을 들이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절대로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제가 너무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 많이 됐고요.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제가 이제 지금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발명진흥회에서 전화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자문하신 분이 충분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 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는 7천만 원짜리고 하나는 이제 2천만 원짜리인데 그 디자인 쪽이에요. 그래서 저쪽 거는 디자인 쪽으로 제가 지금 들어갈 부분이고, 이쪽 거는 7천만 원짜리로 지금 들어갈 부분을 지금 접수를 시키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그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막 보내는 것들이 많거든요. 창업넷이나 비즈인포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내 특징에 맞아야 돼요. 그걸 찾아가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시간이 짧더라고요. 보니까 꼭 하셔가지고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때 빨리 들어가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능하다면 여기 다 아시겠지만 창업대학교 있잖아요. 사관학교. 거기 들어가면 로또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창업사관학교 다 아시죠? 많이 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 외에는. 아니, 이게 39세 미만인데, 19세니까. 네, 작년까지는 특허를 공연사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정부에다 좀 이렇게 시목에다 넣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나이로 할 게 아니라 너들이 다 점수를 해서 거꾸로 39세 넘은 사람이 올 것 같으면, 그래서 가산점을 줄 게 아니라 감산점을 줘라. 공평하잖아요. 그죠? 나이 제한을 딱 두니까 이게 규제라고요.
대표적인 규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규제를 할 때 예외상을 둬가지고 감사절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할 거 아닙니까? 감사절을 받으면서도 그 사업의 프로젝트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업 자체의 그 채점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장화 될 수 있는 기술이 다 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시대에 들어가서 지금 정보들 많잖아요. 다 검색을 해서 내 옷에 맞는 거 꼭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다 부자 될 수 있고요. 참 여러분들 다 명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오늘 이 아이디어 트레이드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가능성에서 굉장히 높은 가능성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전문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35년 만에 저는 처음 이렇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으로서 한 거 한 35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회도 깊고요. 뭐 준비한다고 했지만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끝까지 경제도 감사하고요. 제가 드린 자료는 또 여기서 용기 있는 분 저한테 도전하세요. 저도 지원이 필요하고요.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손잡고 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어드바이스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고맙습니다. 이것 좀. 수록